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희섭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2024년도 수가가 발표됐죠. 예, 대표님들을 뭐 이미 다 이 수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예, 또 관심들도 많으시죠. 예,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이 수가가 발표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충분할까? 어르신들이 서비스 받는데 충분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대표님들처럼요. 또, 돈 좀 벌 수 있을까?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장기간 기간이 돈 좀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장기간 기간이 돈을 많이 벌어야 저희한테도 이익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분석도 나름 많이 하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이제 수가에 관심도 많고 이거에 분석해서 뭐 유튜브도 올리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많이 좀 바라봅니다. 이런 거가 발표될 때는. 아마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 장기간 기간 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장기간 수가는 다들 아시죠? 예, 2.92%, 예, 방문요양은 2.72%, 요렇게 이제 인상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저도 좀 헷갈려요. 도대체 얼마나 올랐다는 거야? 그죠? 예,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예, 아마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먼저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나 올랐나? 이거부터 저는 먼저 살펴봐요. 즉 수가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라가는 거니까. 장기요양보험료를 걷어서 수가를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장기요양보험료를 많이 걷으면, 많이 올라가면 수가도 당연히 많이 인상을 하는데 보험료를 적게 걷었어요. 근데 수가를 많이 줄 수가 있을까요? 예, 재정이 빵꾸날 텐데 줄 돈이 있어야 주지. 예,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장기요양 보험료는 1.09%, 약 182원씩 올랐답니다. 한 사람당. 예, 지금 1.09%, 일단 2.92%, 3분의 1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오른 거로 따지면.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건 아닌데. 이거 가지고 충분해? 안 모자랄까? 이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 10중 8구 모자란다. 물론 이제 국고에서 2조 2268억 원 엄청난 이 돈을, 즉 11.8%나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되겠지. 글쎄요, 될까요? 이거 아직 국회에도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이건요. 예산 통과가 안 됐으니까. 된다? 예. 그래서 그건 아직 미지수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또 이제 이거 2.92%라는 게 어때요? 눈에 확 안 들어오시잖아요. 2.92%, 즉 방문요양이 2.72%인데 3시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그 방문요양 서비스를 3시간 했다고 가정하고, 예, 1,440원 올랐어요. 예, 그럼 이거 1시간당으로 나누면 480원 정도 오른 거거든요. 예,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와, 할 정도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예, 시급은 내년도 최저임금 있잖아요. 이 시급은 2.5% 올랐어요. 약 240원씩이죠, 어떻게 보면요. 뭐 남겠죠. 예, 배 이상, 뭐 시급보다는 어쨌든 배 이상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부가적인 게 계산이 안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부가적인 거를 계산하더라도 여러 가지 퇴직금이다 뭐다 계산을 하더라도 충분하다. 물론 이거 주는 거로는 충분해요. 그렇지만 충분한 서비스를 해줄 만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 돈 벌 만큼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예, 이거 가지고는, 이거 도대체 몇 분을 해야지. 예. 한 분당 하루에 뭐 한 4시간, 5시간 한다 치고, 아주 많이 해서. 예, 5시간 한다 치고, 뭐 200원만 잡아도, 예, 그렇잖아요. 여기서 남는다고 치고, 부대비용 빼고, 한 1,000원씩 남는 거고. 그런 분이 한 10분 있어봐야 10,000원이고, 100분 있어봐야 10만 원인데, 그쵸? 뭐, 제 계산법이 잘못됐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장사꾼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안 모자라면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표님들이 봉사의 마음이 항상 있으시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이거, 좀 충분하지 않다,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르신은 안 늘까 하는 문제예요. 어르신이 23년도 올해 8월 달 기준으로 107만 6천 명입니다. 예, 수급자 어르신이요. 그러니까 이 107만 6천 명의 어르신인데 내년에는 더 건강하셔가지고 이게 좀 줄까요? 아니면 늘까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이 늘 것 같아요.
점점. 그럼 더 늘는데, 더 늘면 어때요? 이게 모자라는 게 더 모자라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가가 발표돼도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건 제 계산법입니다. 지금도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장기화 기간이 충분하게 돈을 많이 벌면 그러면 어때요? 그만큼 더 많이 해요. 예. 그런데 내년에 이제 어쨌든 어르신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부족하게 되는 거고 또 어때요? 지원금, 즉 국고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금이 예산 통과를 못해서 깎이면 부족하게 되는 거고 맞춰서 계산을 똑똑한 분들이 맞춰서 했으니까 그리고 또 어때요? 거치는 게 장기화 보험료가 덜 거치면 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 근로자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면 양질의 근로자들이 그럼 내는 돈도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덜 거칠 거고 덜 거치면 역시 부족해지는 거예요. 예, 부족할 때는 그럼 방법이 뭐냐 이거야 부족할 때는 그죠? 예, 추경을 편성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부족할 때는 뺐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줬던 걸 뺏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거든요. 예, 아마 대표님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줬다가 기껏 받았는데 뺏기잖아. 예, 이런 경우가 많아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장기화 기간이 돈을 많이 벌면 나쁠까요? 아니에요. 어르신은요, 서비스를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왜? 서비스의 질로 승부해야 되니까. 정말 어때요? 장사꾼적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옆에 과일 가게가 2개 있는데 한 가게에는요,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점점 양질의 과일을 갖다 놓고요. 점점 가격도 싸게 하고요. 이쪽은 어때요? 장사가 안 되면 점점 어때요? 어제 팔던 거 남는 거 또 팔아야 되고 또 팔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가격도 비싸질 수밖에 없고. 즉 장기화 기간이 돈을 많이 벌면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는 자연히 올라갑니다. 또 선생님에 대한 최저임금이니 이번에 또 지원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주지 말고 수가를 좀 많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어때요? 그만큼 더 대우를 많이 받겠죠. 왜? 도망가잖아 다른 데로. 여러 장기화 기간이 벌써 28,000개예요. 28,000개 기관이 있는데 돈 많이 준다는 데로 가겠죠. 바로 옆집에는 어때요? 15,000원 주는데 나는 11,000원 주면 당연히 도망가지. 그만큼 뭔가 어때요? 장기화 기간이 돈이 많이 벌면 선생님에 대한 어때요? 대우도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장기화 기간이 이 노인 장기화 보험의 수행기관이에요. 즉 돈을 받아서 뿌리는 기관이 장기화 기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얼마나 먹느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이잖아요. 이 노인 장기화 보험 서비스를 시행하는 수행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풍족해지면 장기화 기간이 풍족해지면 당연히 어르신이나 선생님에 대한 대우가 높아지고 좋아지죠. 이게 정책하시는 분들도 알 것 같은데 왜 자꾸 딱 꼭 선생님만 집어서 선생님한테만 잘해주려고 하고 꼭 어르신만 찍어서 어르신 뭘로 하냐는 거야. 장기화 기간이 튼튼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어르신이나 선생님이 좋은 서비스를 받고 선생님도 대우를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덩달아 지팡이도 잘 되는 거고요. 장기화 기간이 잘 되면 지팡이도 잘 되는 거니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즉 장기화 기간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게 모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2024년에는 어쨌든 어때요? 수가가 발표됐고 이렇게 지급이 될 텐데 그럼 예상을 한번 해볼 만하죠? 어떤 예상이 될까요? 충분할 만큼은 아니다는 거예요. 장기화 기간이. 즉 올해도 장기화 기간 대부분의 장기화 기간들이 영세했다면 내년에도 영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방법은 어때요? 돈 벌기에 부족하니까 영업을 그만큼 뛰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수급자 어르신을 더 모집을 해서 자꾸 늘려가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 수가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한 개 팔아서 1,000원 남는다 그러면 10,000개 팔으면 1,000만 원 남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어때요? 많이 파는 수밖에 없는,
많은 어르신을 모시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부동입니다. 제가 볼 때는. 또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내년에는 국가의 돈이, 공단의 돈이 없어가지고 수가 주는데 약간 지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즉, 재정고갈 얘기는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면 좀 더 돈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을까? 누가? 국가가. 예. 돈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건 뭐예요? 아, 감사를 좀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감사를 자주 나오는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감사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생각이에요. 예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영업을 뛰어야 되고, 영업을 뛰어서 많은 어르신을 내가 모집을 해드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때요? 이 감사에 대비해서 뭔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장기화 기간도 작지만 기업이고, 예, 그런 어떤 준비나 예측을 하시고, 예, 대비를 하셔야만 기관이 성장하고 발전되고 또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지팡이도 계속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미처 대표님들이 생각하지 못한 시각도 한번 바라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